우리 정준호 선생님의 이 노래를 듣는, 이 시그널을 듣는 표정은 세상에서 이렇게 해맑을 수가 있을까?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생충 펀팩트의 아나운서 문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준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혜진입니다. 네. 저 지금 노래 듣고 살짝 업됐어요. 약간 표정이? 하이퍼 상태입니다. 정말 해맑아. 진짜 좋아하세요. 네. 근데 문제는 저도 이 노래가 제일 좋아요. 이 노래는 제가 볼 때 길이길이 어디 남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기생충 학계 우리가 로고송으로 팔겠다니까요. 저렴하게 팔겠습니다. 사주진 않을 것 같고 저희가 써달라고 이렇게 좀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은. 제가 어떻게든 네.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렇게 그 정준호 쌤이 얘기를 했어요. 지난주에 우리 그 국민 TV 로고에. 네. 기생충 감아달라. 기생충이 감겨 야, 이게 있는. 현실이 될 줄이야. 진짜 그냥 정말 당일에 감사드립니다. 바로 올라오더라고요. 네. 그 로고에 길고 이렇게 왠지 바로 꿈틀거릴 것만 같은 모양새로 감겨 있는데 실사에 비교하자면 이거 약간 광절이 같지 않나요? 그러니까 약간 광절 광절이나 12조충을 형상화한 아니면 것 같은 느낌. 민촌충을 민촌충. 담지 않았을까? 예쁘고 좋네요. 참. 네. 이게 예쁘고 좋으세요? 저 너무 좋은데요. 진짜 감동했습니다. 저는 이거를 정혜진 선생님이 딱 보내주셔가지고 화들짝 놀란 데다가 일단 처음엔 좀 기뻤어요. 우리 얘기에 누군가가 반응을 해주시는 게 참 감사하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제가 이제 하루에 몇 번씩 들어가 보죠. 어떤 댓글들이 올라왔나 뭐 이런 것들. 제가 자꾸 깜짝깜짝 놀래요, 볼 때마다. 이거 일부러 우유빛깔로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우유빛깔을 하도 강조해가지고 어쨌든 제가 방송 내에서 문아나운서님을 열심히 감화시켜서 예뻐 보이실 때까지. 이게 이 방송에서 바로 얘기했는데 그날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주시는 걸 보면 이게 인기인가 싶기도 하고. 인기이거나 아니면 암약하고 있는 기생충 덕후들이 우리 하나씩. 생각보다는 훨씬 많았거나. 그러니까 이게 숨겨왔던 나의 나의 덕심을 드러낼 때가 된 거죠 이제. 그렇죠. 네. 여러분의 욕망을 마음껏 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이 문제는 본인이 억지로 숨긴 게 아니고 몰랐어. 네. 내재돼 있었던 걸 그렇죠, 몰랐다가 그렇죠. 선생님 두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꿈틀꿈틀 나오는 거에 본인들도 그렇죠. 놀라고 계신 거예요. 의료적으로 전문 용어로 감작되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어떤 본인은 모르고 지냈으나 소인을 갖고 있었는데 어떤 환경적인 변화로 인해서 그 증상이 발현되었다. 이것을 저희가 감작되었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은 기생충 애호가분들이 감작되어서 기생충 감작 좋네요. 어감이 좋네요. 예, 제가 지금 또 화면을 열어놓고 있는데 저는 문득 그 생각을 했어요. 이게 이뻐 보이려면 일단 우유빛깔 말고요. 핑크색 없네. 핑크색 이게 연핑크로 좀 바꿔주면 제가 그나마 좀 예뻐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 가능성이 조금 열릴 것 같습니다. 해충이 살짝 핑크빛인데 그 그렇죠. 해충 색깔로 한번 네네. 바꿔달라고. 약간 연한 핑크빛이라 그래야 될까? 예, 그러니까 연핑크로 바꾸면 약간 느낌이 예. 이번 주에도 들으시는 분 중에 계십니다. 색깔을 바로 바꿔주시. 바로 바꿔주실 분. 그런 거 안 되나요? 기다리고 GIF 파일. 계속 막 꿈틀꿈틀 무지갯빛으로 해주실. 깜빡깜빡거리면서 바뀌게. 요구하는 게 많아. 그러니까. 선생님들 자중하시고요. 예. 지금 잠깐 중간에 한 분이 또 껴 계세요. 저희가 뭐 의도한 건 아닙니다만 손님이 오셨어요. 네. 지금 사실 한 5분 이상을 이분이 마치 없는 것처럼 저희가 대화를 하고 있었으나 계속 옆에 있었거든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소개해 주세요. 그게 자기소개. 끝인가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프로젝트 노아라고 하는 팀의 대표를 맡고 있는 박근우라고 합니다. 원래 직업은 치과의사이고요. 예, 프로젝트 노아는 어떤 팀인가요? 뭐 굳이 말하자면은 뭐 기생충 같은 팀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거기에 기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즘 제가 기생충 신을 영접해가지고요. 네. 점점 종교가 되어가고 있어요. 숨겨왔던 네, 아니 그러니까 어떤 팀이냐고. 기생충 같은 팀인데. 저희는 소셜 벤처를 키우는 팀인데요. 네. 이거 얘기하면은 저희도 아직 정의가 좀 잘 안 돼 있어가지고 제가 대표이기는 한데요. 저희가 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혹시 다음번에 기회를 주시면은
그때까지 비전 앤 미션을 좀 정리해가지고 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반고정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지금 다음 주 예약을 하고 가시는 거 아닙니까? 어우, 지능적이시네요. 예, 지능적 똑똑하신데요. 예. 얼마나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뭐 기생하는 거는 좀 익숙해가지고요. 예. 이번 주 그럼 저희와 함께 기생 잘 해주시고요. 네. 예. 사실 저는 오늘 그냥 정준호 선생님이랑 이따 맥주 한잔 하러 왔는데 예, 그냥 가시겠다는 거를 제가 출연하시면 정준호 쌤이랑 맥주를 드실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 예. 지금 시각이 밤 10시가 넘었는데 요거 녹음 끝난 다음에 보내드리겠다, 두 분은. 그래서 저희가 앉혀놨습니다, 일단은. 일단 저는 이게 무슨 방송인지 잘 몰라가지고 이게 장안의 화제가 되는 프로그램 아니었나요? 근데 이제 방송이 끝나도 내가 뭘 했는지 잘 모르겠네. 내가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고 갔을까. 훅훅 지나가는 근데 방송이죠. 그 네. 방송하는 시간에 지난주에도 제가 들으면서 댓글을 달고 그랬는데 네. 되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저희가 방송을. 그쵸? 나 뭘 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굉장히 열심히 의욕적으로 방송을 해서 생각보다 방송의 네. 밀도가 높았어요. 네. 게다가 저희는 또 이게 방송이 나가는 동안 실시간으로 셋이서 댓글 게시판에서 난리를 또 치잖아요. 댓글놀이하고 막 예. 우리끼리 저희가 단 댓글이 더 많은 것 같기도 해요. 약간 지금 느낌상으로는. 그건 맞아요. 저희 3명이잖아요. 예. 자, 여러분 저희한테 지고 싶지 않으시면 여러분도 마구마구 댓글을 달아주시길 달려주세요. 예. 저희가 지난주에 AS에만 30분을 무려 쏟지 않았습니까? 아, 예. 댓글 게시판에 지금 많은 글들이 올라와 있어요. 네. 자, 차카리 님께서요. 기생충 어렸을 땐 가끔 봤는데 요즘은 보기 힘드네. 아프리카 기생충 중에 사람 몸을 파고 나오는 아주 긴 기생충은 이름이 뭔가요? 이거 메디나충이라고 음. 남수단이나 뭐 그쪽에서 지금 꾸준히 있어온 어. 기생충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아마 세계에서 인간이 두 번째로 박멸할 질병이 될지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1년에 감염되는 분들이 거의 한 200명 미만이라서 지금 멸종위기에 있는 아주 불쌍한 기생충입니다. 이게- 저는 이거 실제로 봤어요. 오! 제가 우간다에 있었거든요. 옆에 정준호 선생님 눈이 지금 동그래지면서 오! 네. 반짝반짝 지금. 제가 경험한 건 아니고 같이 살았던 코이카 의사가 있었는데 네. 그 의사분이 이거 한번 걸리셔가지고 엄마요. 네, 자기가 스스로 빼셨죠. 어디서 빼셨어요? 이게 이쪽 겨드랑이 쪽에서. 겨드랑이가 겨드랑이 특이하네. 되게 드물다. 보통 다리에서 나오는데 네. 이분 기생충이랑 아무 관계 없고 무슨 방송인지 모르겠다 그러더니 바로 끼어들어서 최적화된 게스트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 모든 옷을 다림질해서 어. 입었던 속옷을 다 다림질해서 입었던 기억이 나요. 아. 왜요? 그러니까 소독하려고. 예, 소독하려고. 아. 고열로. 예, 고열로. 보통 이렇게 햇볕에 말려놓는데 네. 그걸로도 좀 이제 그러니까 비도 막 오고 많이 그러니까 혹시 위험할까봐 이렇게 항상 다림질을 해서 옷을 입었던 기억. 일단 우간다에 왜 계셨던 거예요? 우간다에 이게 기생충 얘기로 계속 가야 되는데 제 생활을 계속 아이고. 얘기하는 아, 거는 그러면 우간다에서 그분은 왜 메디나충에 걸리신 거죠? 그거는 저도 원인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그러게. 네. 추정하자면 어땠을까요? 뭐 어디선가 마을에 들렸다가 우물물 같은 걸 그렇죠, 그냥 그렇죠. 드셨거나 뭐 음. 그랬을 가능성이 있죠. 이 메디나충이 좀 독특한 게 있다면 그 사람 몸에서 어느 정도 성장을 하다가 바깥으로 빠져나올 때 물가에 사람이 갔을 때 물과 사람의 몸이 딱 접하는 순간 빠져나오거든요. 그래서 몸을 뚫고 빠져나온다. 이게 좀 약간 그 혐짤 같은 느낌으로 그 사람들한테 동영상으로 좀 이렇게 발견이 되고 그렇게 딱 나왔을 때 잘 꺼내야 되거든요. 지난주에 말했던 광저리처럼 중간에 끊기면 이게 또 참 안타까운 일이 생기기 때문에 끝까지 잘 꺼내야 된다라는 미션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많아요. 이렇게 한 번 딱 잡아당기면 나무 짝대기 같은 걸로 이렇게 돌돌돌돌돌 그쵸. 감아갖고 계속 감아갖고 당기는데 힘 조절을 굉장히 잘해야 한다는 그런. 몸 길이가 한 80cm 정도 돼서 매일매일 물을 조금씩 부으면서 나오면 감아놓고 나오면 감아놓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다 뽑는데 거의 한 2주 정도 걸려서 2주 동안 짝대기에 메디나충에 감겨서 신체 어딘가에 붙어 있는 채로 다니시는 거예요. 덜렁덜렁 하는 상태. 저는 지금 사실 얘기를 들으면서 차마 끼어들 엄두를 못 냈던 게 계속 찡그리고 지금 계셨어요. 이렇게 눈에 경악이라고 이렇게 써 계신 것 같은데. 네. 아니 이 기생충이 눈에 보일 정도면 구멍도 꽤 클 텐데 네, 그쵸. 그죠. 고름도 많이 차고 실제로 눈에 보일 정도로 크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 먹으면은 위에서 뚫고 들어가서 성장하면서 다리까지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몸 안에서 움직일 때는 그 80cm짜리가 움직이는데 전혀 아무런 느낌이 네, 없어요. 뚫고 그게 나올 진짜 때만 신기해요. 통증이 있는 거고. 그게 진짜 신기한 거죠. 그 몸 밖으로 뚫고 나오는 게 그 메디나충밖에 없는 거예요?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음. 가장 대표적인 게 그렇죠. 여기서 말씀하신 거는 아프리카 기생충 중에 길다란 하고 거. 나오는 아주 긴 기생충은 메디나충. 네. 피하에 기생하는 애들 같은 경우는 음. 집을 이렇게 그 요 피부 밑에다가 음. 집 짓고 사는 애들도 있고 뭐 말파리라든지 파리 유충 중에 이렇게 살을 파고 들어갔다가 뭐 나중에 사실 나오는 경우도 옷만 있죠. 해도 피부 밑으로 그쵸. 기어다니잖아요. 뭐 그런 걸 따지면 갈수록 표정이 이제 점점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약간 이런 느낌이신 것 같은데. 정신줄을 팍 놓은 것 같은 그런 표정이신데. 진행. 아니 제가 지금 질문을 해야 되는데 순간 그러니까 질문해야지라고 이러고 듣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표정이 제가 어떤가요? 영혼이 빠져나가시고. 아니, 그건 저 영혼 자꾸 빠져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얘기를 듣다가. 표정이 이래요. 아 그래요? 저는 제 표정을 못 보고 있는데 분명한 거는 제가 정신을 지금 못 차리겠다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이 메디나충은 제가 얼마 전에 그 모 N사의 웹툰이 많은데 웹툰 중에 판타지 웹툰 중에서 이 메디나충을 소재로 해서 그 뭔가 중간에 잠깐 등장을 했었어요. 근데 이 메디나충이 사람을 물가로 유도한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자기가 나오려면 사람이 물가로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숙주조정 기생충 중에 하나로 분리가 되면서 이 메디나충의 숙주조정 능력을 가지고 그 판타지 만화에서 소재로 사용했던 그런 케이스도 있고 항상 요 숙주조정 기생충들은 그런 소재로 활용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디나충이 뚫고 나올 때 약간 불에 댄 듯한 그런 통증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물에 넣었을 때만 그게 좀 완화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부러 물에 발을 넣게 하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 또 똑똑해. 똑똑한 기생충들이죠. 기생충이 원래 좀 똑똑한 것 같아요. 그럼요. 그 댓글 제가 진행할까요? 아니, 아나운서님 지금 표정이 저희끼리 잠깐 하다가 네. 넘겨드려야 될 것 요 같은데. 아래에 보시면 소녀님 댓글이 있는데 아이가 3살 때 똥꼬에서 꼬물거리던 투명하고 쌀알보다 작던 그 요충 때문에 요충. 온 집안을 뒤집어 엎었던 아름다운 추억. 아름답다고 벌써 표현하시잖아요. 이분 그러니까요. 이제 슬슬 이분은 숨겨왔던 욕망을 드디어 네. 배출하시는. 그 뒤로 속옷을 매일 삶아 입고 청결에 대한 강박증이 좀 더 심해졌어요. 저희 집에 손소독제가 방마다 있고 휴대용 손소독제도 가방마다 들어가 있어요. 더럽게 사는 것이 좀 좋다고 저희들이 그랬는데 기생충을 눈으로 확인하고 나시니까 내 탓이요를 외치며 좀 더 깔끔 떨게 되었네요. 이 요충에 대해서도 말하자면 우리가 참 똑똑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요충이 있으면 굉장히 가렵거든요. 너무너무 가려워요. 그래서 아이가 계속 가렵다고 막 그 항문이랑 뭐 이런 회음부를 막 긁어서 병원에 응급실에 찾아오는데 저도 그 요충을 처음 만났을 때를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직접 보셨군요. 네. 4살짜리 여자아이였는데 아이가 계속 긁는 거예요. 자꾸 손을 가져가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좀 이상하다 생각을 했는데 얘가 자꾸 손으로 긁으니까 병원에 데리고 온 거죠. 그랬는데 사실 저도 기생충을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응급실에서 이제 콜이 와서 갔죠. 해당 과에 이제 보통 의사를 부르잖아요. 응급실에선 몰랐던 거예요. 이게 얘가 긁는데 계속 이제 앞부분을 자꾸 긁으니까 일단 해당 과를 호출해서 갔더니 거기에 이제 우유빛깔 요충이 한 마리가 그냥 근데 요충은 아까 앞에 질문에는 요즘은 보기 힘드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충은 그렇지 그래도 않습니다. 좀 요충은 그나마 많은 그나마가 아니라 꽤 많은 그래서 요충을 발견하기 위해 하는 테스트 테이프 테스트라고 하죠. 테스트라고 아이가 항문을 막 계속 긁거나 성인도 걸려요 사실.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스카치 테이프로 항문 주변 도마를 해서 이렇게 톡톡톡톡 해서 되게 정준호 선생님 지금 굉장히 흐뭇해하세요. 이런 이야기가 방송을 타는 게 굉장히 즐거우신 그럼요. 거예요. 그래서 기생충을 테이프 기생충이라 테스트를 부를 수 있는. 하는데 이런 방송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제야 지금 제가 파악이 되거든요. 올 때마다 너무 즐거워요. 저는.
테이프로 진단을 하고요. 아이들이 긁는 것을 보고 요충이 일부러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성분을 내보냄으로써 긁게 만들고 그 긁은 손을 타서 바깥으로 빠져나오게 되고 그 손을 궁극적으로는 다시 입으로 가져가게 만드는 이 루트를 통해서 이 기생충의 삶이 온전한 생태계에 또 이제 그 유충 고리가 알이 이제 만들어지는. 항문에 있다가 긁으면 손에 붙어서 입에 들어오는 그렇죠, 과정인데 그렇죠. 유충 알이 굉장히 끈적거리는데 그 끈적거리는 성분 안에 간지럽게 만드는 성분도 같이 들어있어요. 간지럽게 만드는 거고 국내에서는 유치원이랑 이제 어린이집 대상으로 보면은 거의 한 6% 7% 정도 된다고 추측하고 있거든요 지금. 맞아요. 굉장히 많고 네. 흔하고 제가 응급실에서 본 정도면 서울에서도 꽤 볼 수 있는 질환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어렵지 않게. 요충은 어떻게 감염이 되는 거예요? 그 걸려 있는 사람이 긁었던 손으로 네. 뭔가를 집어 먹는다든지 아. 그 셀프 그러면은, 감염, 셀프 자기 감염이고 감염되기도 하고 다른 물건을 만졌는데 똑같이 그렇죠, 그걸 그렇죠. 만진다든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녀님처럼 아이가 이렇게 똥꼬에서 그런 게 발견이 됐다. 이 표현 되나? 제가 너무 당연하게 표현을 해서. 괜찮지 않을까요? 똥꼬 좋습니다. 예, 네. 근데 이 아가가 이렇게 한 거를 어른들이 몰랐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네, 몰랐다면은 네. 가족이 다 같이 네. 네. 감염이 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유충은 그래서 한 명이 걸려 있으면 대부분 가족을 전부 다 같이 치료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아. 다른 사람도 걸려 있을 가능성이 거의 100%이기 때문에. 거의 100%. 네. 그럼 소녀님도 걸려 있을 가능성이. 네. 이때 근데- 아마 다 같이 고생하셨었거나 아니면 초기에 다 같이 치료를 받으셔가지고 성충이 되기 전에 다 죽었을 수도 있죠. 보통 그래서 감염이 발견되는 즉시 전 가족이 구충을 네. 합니다. 약을 구충제. 먹으면 바로 간단하게. 네, 근데 저희 이제 그 종합구충제 먹는 거. 종합구충제가 타겟이 성충이기 때문에 네. 그 잠재되어 있던 또 이제 아가 기생충들은 또 좀 시간이 지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한 3번 정도 구충을 2주에 걸쳐서 몇 번에 나눠서 계속 2, 3주 정도. 얘들이 자라서 성충이 되면 또 이제 약을 먹고 이런 식으로 주기적으로 약을 꾸준히 좀 먹어주는 편이에요. 네. 그러면은 지금 소녀님이 사용하셨던 방법, 속옷을 삶는다거나 이런 방법은 유용한 방법인가요? 감염이 됐을 때는 이제 음. 묻어서 알이 아직 바깥에 있을 수 있으니까 알이 음. 완전히 죽어서 없어질 때까지 바깥에 묻어 있는 알들이 죽어 없어질 때까지는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을 텐데 지금 완전히 치료가 되셨으면 치료가 그만하셔도 되셨고, 돼요. 시간이 네. 좀 흐르셨으면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네. 아기 엄마들은 왜 아이가 항문 주변이나 회음부 주변을 긁게 되면 그렇죠. 야, 못 써. 그리고 손대지 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만 얘기할 것이 아니군요. 네, 그 응급실에서 제가 봤던 아이도 아이가 계속 긁으니까 아이고 얘가 왜 이럴까 좀 이제 궁금해서 그러나 호기심에 그러다가 그렇죠. 그 주변이 이제 벌개질 때까지 긁으니까 놀래서 오셨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긁으면 좀 이렇게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잘 관찰하시면 찾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 뭐 긁었다고 해서 무조건 병원에 데려갈 것은 아니고 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스카치 테이프 같은 걸로 아, 한번 스카치 테이프는 일반적으로 그냥 눈으로 확인하기는 어렵고요. 네. 그 소아과에 데려가시면 아마 아. 바로 선생님이 절차를 밟아주실 겁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하실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아주 늦은 밤에 보통 유충이 기어 나오거든요. 알을 낳으러. 그래서 아주 깊은 밤 아이를 뒤집어 놓고 이렇게 보시면 낮에 나오고 있을지. 아이가 잘 놀다가도 긁거나 하면은 네. 밤에 야심한 밤에 늦은 밤에 네, 그때쯤 활동을 하거든요, 애들이. 아까 전에 그 감작이라는 말을 제가 했는데 감작, 탈감작이라는 말이 있어요. 탈감작? 네, 탈감작. 계속 자극을 주어서 무뎌지게 만든다. 네. 지금 우리 문아나운서님은 감작되었다가 탈감작 탈감작 과정 되는.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그네님께서 네. 이러다 대박 나면 정준호님은 기생충의 아버지, 정혜진님은 기생충의 어머니가 될지도. 아. 어떠세요? 기생충의 아버지, 기생충의 어머니. 영광이죠. 내가 내 입으로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는데. 제가 어떻게 감히 기생충들의 아버지 따위가 아버지 저 따위가 어떻게 기생충의 아버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겸손하다. 근데 왜 신뢰감이 없지? 기생충님들 그거보다 정혜진 선생님의 변화가 되게 놀랍네요. 왜요? 제가 정혜진 선생님 안지 꽤 오래됐는데 네. 이제 기생충의 어머니가 되고 싶어 하시는 모습을 보니 이 여인네가 도대체
어떤 일들을 경험하셨기에 이렇게 변하셨는지. 지난 2년간 저희 팟캐스트를 처음부터 들어보시면 제 그 톤앤 매너가 점점 바뀌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이게 벌써 2년이나 된 네. 역사적인. 네, 저희가 라디오 여기 이제 댓글 중에 있는데 드디어 이제 최종 숙주를 만났다라는 홍사따님의 댓글이 있는데요. 국민 TV에서 오래오래 기생하세요. 저희가 2년 동안 저희 둘이 그 제작 진료실에서 막 이렇게 아이폰으로 녹음하던 팟캐스트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스튜디오로 진출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네. 무려 노르웨이에서도 우리 네. 청취자분께서 댓글을 우와. 달아주셨어요. 오, 예, 대단하죠. 예. 세계화죠, 세계화. 자, 가지님께서요. 해평윤씨 가게도를 쫓아가다가 경북대신문 홈페이지까지 가게 됐는데 거기에 윤씨 소년 미라의 대변과 대장에서 회충이 발견됐고 그리고 또 온양정씨 미라에서 참굴 큰입 흡충 네. 알이 발견됐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굴에도 네. 기생충이 있군요 하셨는데 네. 이게 뭔 말인가요? 서민 교수님이 네. 미이라에서 기생충을 발견한 것으로 벌써 재작년인가요? 그게 그럼? 네, 논문 꽤 많이 내셨죠. 그렇죠. 네. 미이라에서 기생충 발굴하는 데는 뭐 서민 교수님이 우리나라에서는 저는 사실 서민 교수님밖에 몰라요. 국내에서는 아마 서민 교수님이 거의 독보적으로 하고 계시기도 하고 근데 고기생충학이라고 요즘 좀 각광받는 분야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예전에 사람들의 대변이나 이런 거를 분석해서 화장실이나 이런 걸 분석해서 기생충 고기생충학이 가능한 이유가 기생충의 생활사에서 좀 오랫도록 발견이 될 가능성이 있는 애들이 있지 않나요? 단계가? 회충이나 이런 알들은 네. 이제 껍질이 남아 있어서 그러니까 네. 성충은 이미 다 맨들맨들한 우윳빛깔 핑크빛의 아이들이잖아요. 말랑말랑. 아니 나는 꼭 저렇게 우윳빛깔 얘기할 때 나를 쳐다보는 게 쳐다보고 저 잘생긴 얼굴이 자꾸 해맑게 웃어요. 쌤 일부러 그러시는 거예요? 빨리 기생충에 적응하시라는 배려. 저희 강요 같아. 배려가 아니고. 난 저 남자의 그 미소가요 갑자기 이제 조금씩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곧 같이 느끼게 됩니다. 네. 네. 어쨌든 그 고기생충학이니까 기생충을 발굴하시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 껍질 또 뭘 발굴해요? 그 고기생충학에선? 주로는 이제 대변 화석에서 어. 이제 그걸 깎아내서 알 종류를 주로 많이 보고요. 알이 제일 아. 오래 남으니까. 그래서 뭐 옛날 뭐 6,000년 전 동굴에 쌓아놓은 어느 원시인의 똥을 발굴해서 막 이렇게 분석하기도 하고. 미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보존 상태가 좀 좋은 편이라 알도 많이 발견되고 그렇죠. 재작년에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참굴 큰입 흡충. 큰입 흡충 그게 아마 재작년에 미라에서 서민 교수님 팀이 발견을 했던. 그 굴이긴 한데 제가 알기로는 이 참굴이 완전히 바다에 사는 게 아니라 그 바다랑 강이 만나는 데 사는 그 약간 민물굴 비슷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기도 하구나. 그 지역에서만 먹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참굴 큰입 흡충은 이건 한국에서 처음 발견돼 가지고 그 옛날에 서병설 교수님이라고 기생충학 1세대 교수님의 이름을 따서 학명을 짓기도 했었고. 자기 이름 붙이는 거 좋아하잖아요, 학자들. 그러니까요. 로망이죠, 로망. 참굴 큰입 흡충은 이제 한국에서만 발견되는 건데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참굴이 특정 지역에서만 나기 때문에 온양이나 이런 다른 지역에서도 그때 벌써 해산물을 배송받아 먹었다. 배송받아 먹었다. 꽤 멀리서 먹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그 당시 사람들의 식생활을 유추할 수 있는 거기도 하고 또 뭐 예를 들어서 그 택배 문화까지 저희가 지금 알 수 있는 거네요. 예. 그리고 뭐 물고기 촌충이 발견됐다. 그럼 회를 먹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회는 이제 일제시대 때 그렇죠. 일본 사람들이 들여왔다고 생각했는데 물고기 촌충이 발견됐다는 건 그 전부터 회를 먹었다는 얘기거든요. 바다 물고기를. 덜 익혀서 먹은 걸 수도 있겠죠. 근데 내륙에서 먹었을 정도면 그리고 뭐 관련 기록 중에 회를 먹은 것과 비슷한 그런 고문원들의 그런 얘기가 남아 있어서 식생활을 측축을 하거나 아니면은 사람들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이런 것도 연구하기도 하고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죠. 재밌네요.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특정 기생충이 많이 기생하는 곳 말 그대로 그 지역이 이제 좀 나뉘기도 하는 것 같고 예. 그런 것과 연결해가지고 지역별로 관심을 좀 가져보는 것도 재밌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오늘은 뭐 충청도 기생충 편. 뭐.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러니까 왜 전국 순회 다녀야 된다니까. 그 기생충이 그러니까요. 거기에 많았나 이런 곳에서 식생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렇죠, 그런 것까지 그렇죠. 같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거고. 예. 서울에선 좀 기생충 불모지가 그 뭔가 이렇게 없잖아요. 너무 요충 요충 같은 좀- 거는 경기도권에 더 머리니. 머리니, 그쵸. 아. 이는 빼놓으셨네. 도시에 많죠. 근데 요즘 이는 기생충인가요? 네. 엄밀히 말하면 기생충이죠. 왜냐하면 아. 다른 생물의 도움 없이는 일단 살 수가 없으니까. 우리 몸에 항상 달라붙어서 피를 빨아먹으면서 그럼 살아가는 벼룩도 거니까. 기생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나 벼룩. 벼룩도 기생충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벼룩도 흡혈을 해서만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네. 아, 예전에 왜 우리나라에 굉장히 벼룩이 많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어느 순간 갑자기 없어진 것 같아요. 전 본 적 없어요. 저도 본 적은 없죠. 아. 예, 굉장히 저는 당황스러워. 이 있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이 있었어요. 부럽습니다. 우리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왜냐하면 지금도 사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아이들이 이를 옮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많죠. 서울 내에서도. 이거 요즘 맞아. 늘어나고 있대요. 그러니까 왜 그렇죠? 그거 아마 어린이집이 많아지면서 애들이 이제 집단 생활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니까 그것 네. 때문에 많이 옮을 거라고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옛날보다 보육시설이 위생이- 좋아져서 그렇죠. 위생이 굉장히 좋아졌는데 왜 이가 늘어나고 있을까요? 그거는 약간 오해 중에 하나인데 이가 사실 더러운 머리에 사는 건 아니에요. 이에 감염돼 있는 사람이랑 닿으면 옮는 거지. 제가 더러워서 이를 갖고 있었던 건 아닌 것 그쵸. 같아요.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본인은 이제 더러웠다고 약간 아니요. 생각하시는. 저는 어디서 옮아왔냐면은 네. 시골에 갔는데 시골에서 제가 일을 옮아온 거예요. 시골에서 어떤 동네 언니를 알게 돼서 그 언니랑 7살 때 같이 잤어요. 친해서 언니랑 얘기를 하고. 그쵸. 그렇게 되면 네, 옮죠. 그리고 몰랐는데 집에 와서 저희가 딸만 5인데 한 방에 잤거든요. 어. 저 때문에 이제 온 자매가 다 대재앙이. 예. 와, 그 대재앙 맞습니다. 그걸 어떻게 없애야 돼요? 저 그때 그거는- 참빗 생각나요. 참빗. 아 참빗 많이 썼었죠 옛날에는. 참빗으로 이렇게 엄마가 집에 가면 하얀색 도화지를 도화지. 깔아놓고 계속 빗어요. 뒤집어라 그럼 어. 머리를 이렇게 쭉 뒤집으면 맞아요. 이렇게 쭉쭉쭉쭉 빗어주시면 소리가 나잖아요. 네. 석회 그 투투투투. 맞아요. 이성충 이가 떨어지는 소리 막 음. 두두두두. 갑자기 밖으로 선생님 공감하시는데. 네, 그 저의 시대였. 아 진짜 저 부러워요? 예. 아니, 늦게 태어나서 너무 슬퍼요 저는. 아니 정준호 쌤 저희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렇죠 정혜진 쌤. 저는 뭐 사실 고통이라기보다 그냥 일을 잡는 재미가 있거든요. 이게 이렇게 똑똑똑똑. 뚝뚝뚝뚝 떨어지면 그걸 이렇게 그 자리에서 이렇게 똑똑똑똑. 또독또독또독 하는 게 있었고. 그러다가 그- 이제 피가 네. 발견되면 네. 왠지 모를 쾌감도 좀 있었죠. 지금은 좀 안타깝게 느껴지긴 하지만 그 당시엔 미안하게도 즐겼네요, 제가. 또. 저는 즐길 수가 없었던 게 상황이 좀 다른 게요. 네. 온 집안 그 자매들의 원망을 제가 다 받았을 뿐만 아. 아니라 날마다 그 작업을 해도 잘 안 없어지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5명이 또 되다 보니까 아. 그래서 저희는 어떤 상황까지 벌어졌었냐면 온 자매가 잠들기 전에요. 네. 머리에다가 F킬러라고 그러죠. 아, 네, 사실. 지금 생각하면 그거 되게 끔찍한데 그걸 온 머리에 다 뿌리고 비닐로 감싼 상태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아, 난 저렇게까지는 안 한 것 같아요. 그걸 네. 매일매일 하는데도 네. 잘 안 없어지고 심지어 학교를 가면은 음. 놀림을 받잖아요. 그게 너무 싫었던 것 같아요. 어. 친구들한테 그 이 있다고 더럽다라고 손가락질 받고 놀림 받던 게 너무 상처였고 싫었고. 정말요? 예. 우리는 너도 있고 나도 있는 거라 서로 잡아주고 그랬는데. 쌤 어디서 잘하셨어요? 저는 서울 출신. 서울에서 태어났는데요. 초중고등학교를 경기도에서 해서 저희는 논밭에서 뭐 밤에 밤마다 불장난하고 막 놀에서 올챙이 잡아서 집에 갖다 놓으면 뒷다리 먼저 나오고 뭐 이런 거를 보면서 자란 세대라서 좀 그런 걸 수도 있고. 저는 부산 그 당시 직할시 아. 부산 직할시였는데 도시다 보니까 아. 이가 있는 친구들이 거의 없었고 아 정말요. 예, 있다는 이유만으로 굉장히 따돌림의 대상이 됐고 고통을 많이 당했죠. 우리는 예. 그냥 어떤 학생이 남학생 같은 경우 이제 머리를 짧게 자르고 오거나 여학생이 긴 머리가 갑자기 단발이 돼서 오면 이 있니? 뭐 이렇게 바로 서로 참빗으로 예, 빗어주며 예. 저희가 방송을 통해 이런 악습을 철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기생충이 있다고 놀리거나 야 나도 좀 보여줘 막 이런 분위기가 돼야지. 너 이런 기생충 분위기. 있니? 어. 몇 종이나 가지고 있니? 뭐 이러면서 나도 좀 줘봐. 막 이런. 기생충 표식을 좀 만들어서 좀 전국에 뿌리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생충 커밍아웃도 좀 하고요. 나도 있었다.
나도 유경험자다. 그 기생충별로 배지를 하나씩 만들어갖고 자기가 보유했던 기생충들을 달고 다니는 거예요. 배지로. 제가 사실 네. 머리니 머리핀을 만들려고 했는데 손이 많이 가서 아직 못 만들었는데 다리가 좀 많아서 네. 머리에 딱 꼽을 수 있게 머리니 핀을. 머리핀 석회도 만들어주세요. 아, 석회 아시죠? 그 머리니에 알이잖아요. 알. 하얀 그렇죠. 거. 쭉정이. 쭉정이는 이미 까고 나온 거. 뭐지? 린스를 머리에 아주 덕지덕지 바르고 찬빗으로 빗으면 좀 잘 떨어져요. 그렇죠. 그냥 미끌미끌하게. 빗으면 이게 음. 단단히 달라붙어 있어 잘 안 떨어지는데 음. 린스가 그거를 녹이기 때문에 아. 린스를 발라놓고 좀 있다가 하면 음. 좋죠. 왜냐면 네. 살충제를 뿌려도 그러니까 살충 샴푸를 써도 석회는 잘 안 죽거든요. 껍질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없애기 위해서? 그 자주 빗어주고 살충 샴푸로 감아주고 감아주고. 그걸 반복하는 수밖에는 네. 없어요. 근데 매일매일 거의. 아니면 머리를 밀거나. 가장 그렇죠. 강력한 그렇죠. 방법. 걔네들은 머리를 머리카락. 미는 것이 가장 그렇죠, 근본적인 그렇죠. 방법이 되겠네요. 저도 털이 사실 없으면 머리 살 수 없어. 자르고 아 이렇게 커밍아웃. 머리 자르고 나왔어요. 머리니는 지금도 어떤 집에서는 또 고민인 기생충일 수 있으니까 좀 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어떤 음. 기생충이고 우리나라에만 기생하는 건지. 머리니는 사실 거의 전 세계 전 어디 세계. 가나 다 있고요. 그리고 이가 원래 머리니만 있는 건 아니죠. 네, 이에 몸니도 대해서 얘기를 하면 있고, 뭐 머리니, 몸니, 사면발리.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서는 이제 머리니하고 사면발리를 알고 네. 있는데 네. 이의 이름은 사는 부위에 따라서 붙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머리에 기생하는 건 머리니, 몸에 기생하는 건 몸니, 그쪽에 기생하시는 분들은 사면발리 이렇게 나뉘는 거고 방멸 방법은 거의 똑같아요. 살충 샴푸를 쓰고 네, 살충 샴푸를 빗어주거나 빗어주시는 제모를 거. 하거나. 네, 제모. 아 그래서 제모. 사실 좀 재밌는 게 있는데 그쪽에 계시는 사면바리 분들은 요즘 특히 서양 쪽에서는 비키니 왁스가 굉장히 유행을 하면서 이제 더 이상 붙을 털이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많이 사라졌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는 어떻게 걸리게 되나요? 사면발이는? 네. 사랑을 통해 어떡하지? 죄송해요. 사랑을 통해 전파됩니다. 죄송해요. 제가 사랑의 상징이죠. 사랑의 상징. 제가 너무 멍청한 질문을 했군요. 그래서 그 비키니 왁싱을 하면서 많이 좀 전파가 어려워진 요즘 사정이 좀 어려워지신 네. 기생충 중에 하나죠. 살 곳을 잃은. 네.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계시는 지금. 급격히 눈빛이 흔들리고 계시는. 어쨌든 머리니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하면 가장 좋은 것은 머리를 최대한 짧게 자르고 살충 샴푸랑 그다음에 빗질을 꾸준히 해주시는 게 좋고요. 제가 이게 되게 궁금했던 게 전 세계에 다 있는 A잖아요. 네. 참빗이 전 세계적으로 다 있을까? 거의 다 있는 것 같아요. 참빗은. 참빗? 네. 그래요? 참빗 아프리카에도 나는 있었어요. 우리나라 무슨 특산품인 줄 알았어요. 뭐 안동 특산품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옛날부터 있었던 빛이 참빛 아니에요? 아주 촘촘한 빛을 참빗이라고 네, 하는 저는 거예요. 그렇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조선 시대나 이런 때 사용하던 거 아니었나요? 그건 모르겠고 왜 저는 이 잡을 때만 써봐갖고. 그러니까 저도 그랬는데 사극 같은 거 보면 왜 그런 참빛 비슷한 걸로 이렇게 머리를 단장하는 장면이 나와서 혹시 옛날에 저런 빛을 썼나 그게 문득 궁금해지더라고요. 영국에서도 사실 영국은 훨씬 심해서 네. 머리니가 참빗 플라스틱으로 든 참빗 많이 팔고요. 플라스틱으로. 네. 오. 그리고 지금 영국에서도 흔하다고요? 네 한국보다 더 많아요. 영국은 거의 한 저학년에서는 심한 지역은 막 17%, 18%, 20% 가까이 되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이 머리니에 걸려 있는 거죠, 애들이. 오. 그 서로 정도 잡아주는 건 되겠다. 20% 정도에 육박하면 거의 공유 경제네요. 그러니까 네. 굉장히 어디든 옮겨 공세. 살 수 있는 정도로 걔네들은 근데 좀 좀 여유 있게 사네. 유럽에 되게 많아요, 특이하게. 연구를 보면 근데 제가 아프리카에 있을 때는 머리니 있는 분들이 그렇게 썩 많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아프리카에는. 그러니까 더러운 거랑 상관없이 연구 결과를 보면 머리니가 좋아하는 머리는 기름기가 없고 직모고 이런 걸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떡지고 더럽고 곱슬머리인 건 별로 안 그래, 좋아하는 내가 거죠. 깨끗해서 걸렸던 거야. 그러니까 잘 씻으면 더 잘 없는 거예요, 머리. 그러니까 굉장히
그 충격적인 얘기는 아니 저기 해외 토픽에는 이런 건 안 나오잖아요. 네. 영국 사람들의 머릿니가 뭐 17%랍니다. 뭐 이런 얘기 잘 안 나오잖아요. 토픽도 안 되는 거죠. 그냥 일상이고. 일상이니까. 그렇게 어. 따지면 유럽이 우리나라보다 기생충 보유율이 많은 게 음. 이뿐만이 아니거든요. 요충도 훨씬 많고. 뭐 외국 여행 가면 뭐 빈대 같은 것도 사실 엄청 우리나라보다 벼룩 물려오고. 유럽 쪽에도 되게 많은 얘기고 유럽 쪽에 뭐 톡소플라즈마 뭐 그런 것들도 훨씬 많은 거고 나중에 이제 저희가 얘기를 많이 할수록 유럽 쪽의 그 현실에 대해서는 열악한 게 아니죠. 자기도 헷갈렸어 그러니까 지금. 이래서 복지국가니까요. 북유럽이 기생충도 이렇게 보편적인 복지를 누릴 수 있는. 아니 이 두 선생님은 워낙 이게 익숙한 얘기지만 저는 지금 처음 듣는 분야잖아요. 유럽에 대해서는 누구나 여행이나 어떤 복지, 선진국 이런 얘기만 깨끗한 들었지. 나라. 예. 네. 근데 기생충이 우리보다 훨씬 더 바글바글 이 얘기는 또 처음이거든요. 어. 아직도 제가 기생충에 대한 오해들이 편견. 참 많구나. 편견들이. 네, 빨리 벗어나셔야 합니다. 그러게요. 얘들도 깨끗한데 좋아하고요. 더러워서 기생충이 많은 게 결코 아니다. 그렇죠. 왜 예전에 우리나라 사람들 몸에 벼룩 있고 이 몸미가 있고 막 한창 그럴 때 옛날 얘기들 들어보면은 네. 예, 왜 내복 같은 거 이렇게 벗어서 그 밤새도록 고 죽이는 게 일이었다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때 그 시절을 아십니까? 이런 TV 네, 보면은 네. 그런 장면들 나오는데 그때는 목욕 잘 못하고 더러우니까 그런 것들이 많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세탁이 아무래도 네, 지금처럼 옷을 자주 하지 않았기 갈아입기 어려워서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이건 좀 위생하고 관련이 있겠네요. 그렇죠. 네. 아예 없진 않은데. 네. 옷은 일단 자주 갈아입는 걸로 그럼. 네. 그 근데 모든 몸니는 기생충에 공통적으로 네. 적용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몸니는 옷에 이렇게 있으면서 사람 몸에 이제 적절한 자기가 영양 섭취를 한 다음에 옷의 주름 사이에 이렇게 그냥 살다가 옷을 벗었다가 그 옷을 다시 입으면 또 다시 이제 또 적절한 양분 섭취를 하고 그래서 그 옷을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 없어지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몸니 한국에 있나요? 요즘은 없을 것 같아요. 몸니는 보기 어려워요. 다른 두 이는 좀 많은데 몸니는 어렵습니다. 네. 보기가. 그러면 유럽에서 이가 많고 요충이 많고 그런 이유는 뭘까요? 그거는 저도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이제 근데 머린이나 요충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한 10살 미만 아이들이 많이 걸리거든요. 근데 이제 그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 2살 이상 되면 거의 대부분 어린이집에 보내니까 훨씬 전파되기 쉬운 환경에 있는 거죠. 그런 걸 그러니까 되게 역설적으로 어린이들에 대한 보육이랑 복지가 잘 돼 있으니까 더 쉽게 옮는 환경이 있는데 한국에는 집에서 그냥 키우는 경우가 많으니까 아주 어릴 때는 오히려 옮기가 좀 어려운 환경이기도 하고. 조금 마이너한 이론이긴 한데 제가 작년에 독일에 갔다 왔거든요. 네, 가서 봤는데 독일의 그 지역 커뮤니티의 중심은 놀이터예요. 근데 놀이터에서 흙 창물에서 애들이 많이 놀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실 한국 애들은 그런 경험이 없잖아요. 근데 유럽 애들은 자연과 이제 그 접촉할 기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집단으로 같이 놀기도 하고 그런 것도 좀 마이너한 이유가 되지 않을까? 놀이터 흙을 통한 기생충을 비롯한 미생물의 전파에 대해서는 워낙에 그 놀이터 흙을 소독하는 게 정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놀이터에 있는 흙에서 전염되는 질환이 요즘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뭐 유럽 쪽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놀이터 흙이 그런 건 있을 수 있어요. 바깥에 사는 동물들이 그쪽에다가 이제 대변 소변을 보시잖아요. 그래갖고 그런 것 통해서 기생충의 하나의 라이프 사이클이 이제 완성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되기는 할 것 같아요. 기생충과는 좀 약간은 관련이 없긴 하지만 그 놀이터에서 그 부모들이 그 교육하는 걸 보고 되게 감동을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사실 그런 거 상상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놀이터도 좀 되게 예쁘게 생긴 어떤 어른들의 그 예술적 감수성을 좀 만족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아이들이 막 흙탕물에서 노는 걸 보고 제가 저렇게 냅둬도 돼요 했더니 아이들은 더러워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역시 또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 아까 기생충 선생님은 이제 더러운 환경이 기생충이랑 뭐 직접적인 그 연관성은 없다고 했지만 이제 전 아직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그런 어떤 전파 경로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하다. 얘네들 기본적인 교육이 다 네. 직접 만져보고 뭐 이런 흐름들이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저희 1회 때 이 얘기 했거든요. 네. 더러워도 괜찮다. 왜냐하면 많은 생명체와 접촉할수록 면역력도 상승하고 그 획득하는 항체가 많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깨끗하고 어릴 때부터 핵가족 시대인데다가 애완동물이나 형제 없이 자라고 바깥 생활을 경험 못할수록 너무 그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후에 감염성 질환이라든지 면역력에 의해 생기는 질환들이 점점 많아져서 실제로 이거는 이제 통계적으로 그렇게 자라나는 아이들이 많은 지역일수록 어떤 그런 면역성 질환이나 전염성 질환에 좀 노출되기 쉽더라. 이런 통계들도 요즘에는 쏙쏙 나오고 있거든요. 결론은 이 방송은 이제 기생충과 함께 살자. 그렇죠.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방송이었군요. 이게. 네, 녹음 44분 만에 방송의 제가- 주제를 제가 이거 얼떨결에 쫓아왔다가 방송하는지도 모르고 쫓아왔다가 앉았다가 아니 근데 이제야 저는 이해됐습니다. 우리 치과 의사 선생님을 잡기를 참 잘했구나. 아, 예, 제가 네. 어버버버버 정신이 나가 있는 사이에 우리 선생님께서 알아서 다 말씀 이끌어 주시고 예, 맞아요. 분위기 좋게 만들어 주시고. 워낙에 말씀도 굉장히 많이 잘 하시는 분이라서 저는 기대하고 있었어요, 오늘. 이게 제 섹터가 아니어가지고 지금 안에서 이제 계속 혀는 돌아가고 있었는데 와 음성으로 이게 나오지가 않네요. 제가 본인의 잘 모르는 섹터면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저희 세 명은 얘기 못하는 겁니까? 예. 그 주주님께서요. 머지않은 봄 연중 행사로 구충제를 먹는 친구가 있어요. 네. 구충제를 먹어야 할까요? 서울에 살면서 안 익은 음식을 즐겨 드시지 않는다. 뭐 도시에 사시면서 안 익은 음식을 잘 즐겨 드시지 않으면 굳이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날 것을 좋아하시거나 민물의 그 것들을 익히지 않고 잘 드신다거나 혹은 어업이나 농업에 종사하시면서 그렇죠. 네. 항상 그 동물들과 가까이 이렇게 지내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정기적 구충을 권장하기도 해요. 구충을 바로 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보건소에 가서 굉장히 뭐 싸기 때문에 그냥 대변 검사를 하셔도 대부분의 기생충은 검출되기 때문에 구충제는 예방약은 아니거든요. 이미 네. 있을 수도 있는 너의 몸속에 있는 기생충을 제거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이게 걸린 다음에 드셔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리고 걸려 있어도 당장 뭐 무슨 목숨이 위험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러면 구충제가요. 혹시 뭐 몸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거나 이런 건 아니죠? 구충제가 부작용은 약국에서 사 먹는 종합구충제 같은 경우에는 부작용이 거의 없는 약품이라 물론 부작용이 없는 약은 없지만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되게 높은 약품이고 꾸준히 복용하신다고 해봐야 1년에 2번 정도이기 때문에 네. 그거로 뭐 부작용이 더 많다라고 보긴 어렵지만 굳이 먹을 필요 없는 분들이 드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네, 굳이 드실 필요는 없다. 저는 보건소에서 이 대변 검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또 처음 알았어요. 공짜는 아니잖아요. 그쵸. 네, 근데 좀 저렴하죠. 거의 한 1,000원, 네. 1,500원, 1,몇백원 뭐밖에 안 할 거예요. 이제 가서 저 대변 검사 하고 싶어요 하면 할 수 있는 보건소에서 건가요? 깜짝 놀라실 것 같은데. 네. 근데 서울 지역은 조금 드물긴 하지만 이제 저기 금강이나 낙동강 이쪽에서는 이제 네. 정기적으로 그 주민들 대상으로 기생충 검사를 해주는 데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때 받아보셔도 그게 기생충 검사로 사용되는 그 자원이 더 많은 거예요? 아니면 예방적 구충제를 복용하는 게 더 경제적으로 저렴할까요? 되게 예리한 질문이시죠. 아니 왜냐면은 저는 이제 사실 원래 예방 정책을 했기 때문에 이분의 정체가 궁금해지는 네. 우간다에 가셨다가 뭐 했기 때문에 네. 그런 예방적 효과가 그러니까 큰 부작용이 없다면은 구충제 음.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지 않는다면 사실 좀 1년에 한 번 정도 복용하는 거는 꽤 괜찮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라는 추정이 되는 거죠. 예전에는 그랬죠. 예전에는 우리가 구충제를 정말 TV에서 매일매일 광고를 하고 샘 네. 광고 한번 들어볼게요. 중요한 거를 안 예, 말 나온 알아볼 김에 거예요. 예, 한번 들어볼게요. 그럴까요? 지금은 이거 회충, 요충, 12지장충을 한꺼번에 몰아냅니다. 정문당의 광고비 구충제 필콤. 1975년 75년. 예, 종군당의
필콤. 필콤? 예, 아는 애들인가요? 필콤은 처음 들어보는데. 아니, 요즘에는 뭐 당신의 주적을 지금 모르신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 이 너무 옛날 그거라. 아버지 때 적이었군요. 지피지기 그리고 한국 백승이라고, 저거 네. 구충제는 이름이 너무 자주 바뀌어가지고. 그래요? 제가 그러면 기억을- 혹시 요거는 기억하실지도 몰라요. 요거를 한번 뭐죠? 들어볼게요. 아, 또 있네. 젠틀 회충, 요충, 12지장충, 편충, 그리고 알까지. 한알 먹는 구충제 젠틀 단 한 알의 기생충을 없애줘요. 온 가족이 복용하세요. 한알 먹는 구충제 젠틀 유한양행. 나 이거 기억나. 하나 나도 지금 먹는 어쩌면 좋나 마음이 들었는 게 이걸 기억을 하는 이걸 얘기를 해야 되나. 아, 나 근데 너무 웃겼던 게 그 알까지 이게 너무 기억나요. 그러니까. 예, 요게 기억나고. 1989년 광고예요. 예. 기억날 만하네요. 텔은 제가 알기로 기억나요. 최근까지 나왔었던 걸로 알고 있고. 네. 이게 이렇게 기생충과 관련해서 온 국민에게 정기적인 구충을 권장했던 시대가 있는데 이때는 분명 기생충에 의한 그 어떤 의료비 지출보다 이렇게 예방적 구충제를 먹는 게 훨씬 좀 그쵸. 유리했고 그 당시에는 뭐 저희가 체변 봉투로 기생충 그 검사를 하고 해당 친구들에게 구충제를 나눠줬었잖아요. 네, 거기에 그렇죠. 투자를 많이 했지만 그게 뭐 몇 년도 이후에 끝났잖아요. 80, 그렇죠. 80? 92년 정도에 이제 네. 마무리가 됐어요. 근데 그걸 그때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약을 받아가던 친구들의 약의 알수가 되게 많아서 지금 여기서는 한 알로 된다고 그랬는데 예, 그렇죠. 그때는 하지만 여기서도 얘기를 한 게 뭐 회충, 요충, 뭐 십이지장충, 십이지장충, 편충, 편충. 그리고 알까지 이러잖아요. 그 외에도 많아요. 그 외에도 많기 때문에 이 우리가 알고 있는 구충제가 전부 모든 기생충을 다 없애준다라는 거는 그 당시에 이제 한참 유행하던 애들의 많은 부분을 없애주기는 했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때 구충제로 듣는 애들은 이미 많지가 않고 거의 지금 대부분 있는 사라져가지고. 예, 조금 잡기 어려운 애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요거만으로는 어렵고 기생충 감염이 의심되면 병원에 가셔야 돼요 요즘에. 네. 예. 그 당시 그 구충제 광고 하나만 더 들어볼게요. 아, 또 있나요? 예, 재밌어요. 새로 나온 구충제 후르버말. 참 세상 좋아졌다. 어쩜 딱 한 알에 회충, 요충, 12지장충이 딱 왜 딱딱 그래? 한 알 먹는 구충제 후루버말 얘기예요. 우리 식구 모두 한 알씩 후루버말? 진짜 딱 하나로 되는 거야? 맞아요. 한 알. 한 알이라니까요. 엄마, 나 선생님께서 요충 있대. 애들 요충에도 후루버말 딱 한 알이에요. 후르버말. 한국 얀센에서 만들었습니다. 이 혹시 엄마랑 선생님께서 요충 요충이 있대. 있대. 굉장히 해맑게 얘기하는데 마치 정준호 어린이를 보는 느낌. 진짜 이 아이는 꼭 만나서 제가 어떻게 요게 1987년 광고인데 훌륭한 기생충 학자가 예. 됐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요 혹시 여자분 목소리가 누군지 유추하시겠어요? 그 욕쟁이 할머니. 네, 김수미 씨. 야, 김수미. 그러니까 아. 일용 엄마 목소리를 맞아요. 저는 어떤 성우가 따라했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일용엄니, 비슷한데. 일용엄니. 아 예. 정말 맞구나. 예.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당대에 그 가장 유명한 배우들이 이 광고를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너무 해맑게 자랑스럽게. 네, 우리 지금은 사실 뭐 두통, 치통, 생리통에 이게 제일 많잖아요. 네. 근데 그때만 해도 정말 회충, 요충, 십이지장충에 이게 정말 많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저희는 웃잖아요. 네. 근데 이 당시만 해도 어. 딱 한 알 막 이러면서 기생충 광고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기생충 살짝 광고요? 기생충 노리시는 것 같기도 하고. 이들과 함께 다시 기생충 세상을 만든 후에 CF를 차지해가지고 실익을 얻겠다는 거지. 그런 저희가 알지 못하는 원대한 그러니까. 꿈이 있으셨어요. 기생충 약 광고 말고 기생충 광고를 하죠. 좀. 회충, 요충, 십이지장충이 최고입니다. 뭐 이런 거. 짱이에요. 막 이러면서. 와. 뭐 야. 다이어트에도 기생충을 쓰이는 시대인데요. 지금 뭐 기생충 약에 쓸 레도 없다. 뭐 이런 거죠. 요즘엔. 요즘 진짜 약에 쓸 레도 없어요. 다이어트에 기생충 너무 써요. 힘들어요. 네. 진짜 그 지금 기생충 네.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겁니까? 네, 그 네. 유명한 오페라 가수가 촌충 캡슐을 먹고 뱃속에서 키우셔갖고 살을 살을 뺀 뺐다는 몇 얘기가 킬로 되게 있는데. 많이 빼셨어요 그분이. 어쨌든 음. 네. 위험하지 않나요?
근데 살을 뺄 정도로 먹으면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회충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만 결국 촌충이 어쨌든 자원을 흡수해도 네. 걔도 질량을 가질 텐데. 걔가 살이 찌면 약을 먹어서 걔를 내보내는 거죠. 아. 약을 먹으면 어쨌든 우리가 원하는 시점에서 걔는 내보낼 수가 있으니까. 아니 촌충 캡슐을 먹었다는 거는 네. 그게 어느 정도 광범위하게 쓰였다는 의미일 텐데. 캡슐이 이미 나왔다라는 것은. 그렇죠. 그렇죠. 20세기 초반에는 막 잡지 광고에 실렸었어요. 뭐가요? 촌충 팝니다. 왜요? 다이어트. 그래서 막 뒤에 막 케이크랑 막 버터가 막 이렇게 쌓여 있는데 날씬한 여자분이 막 이렇게 저는 촌충을 먹고 날씬해졌어요. 이러면서. 아 그게 광고하고 있는. 법적으로 허용이 됐나요? 뭐 FDA에서 네. 승인을 해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FDA가 있었을지 모르는 1900년대 아, 1900년대 그쵸. 초반 막 이랬으니까. FDA로부터 자유로운 시절이었다면 뭐 가능했을 수도 있고. 근데 찾아보니까 근데 또 약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죠. 어려운 것 같은데. 네, 그냥 캡슐일 대체, 뿐이지. 대체의학 혹은 뭐 건강보조식품 그렇죠, 식품에 그렇죠. 가깝지 않을까요? 식품? 아, 죄송해요. 제가 기생충을 감히 식충으로 평가. 식품으로 뭐 평가. 저희 몸 안에서 녹으면 저희와 한 몸이 되는 거니까 식품으로 볼 수도 있죠. 지금 선생님 발언들이 굉장히 위험수인 게 정말 이걸 따라하는 분들이 나오면 어떡해요. 지금도 파나요? 유통이 되고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네, 네. 근데 작년인가 재작년 중국에서 회충 캡슐 맞다, 먹고 심하게 탈이 나신 분이 계셔서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드신 거죠. 네, 뭐 무슨 딸을 미인 대회에 내보내겠다는 일념으로 맞아, 어머니가 맞아. 회충 캡슐을 먹였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엄청나게 심하게 탈이 나서 네, 그 위험했었죠. 마리아 칼라스 얘기도 뭐 그분이 한 3-40kg를 빼셨는데 촌충 캡슐을 먹은 것에 대해서는 설만 있을 뿐이지 확실한 뭐 근거는 네.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또 있네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위해서 촌충을 복용할 정도의 의지면 저는 그분 다른 걸로도 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그리고 뭐 이제 기생충 한 마리가 먹는 양분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살을 뺄 정도면 굉장히 많은 양을 먹어야 되는데 이제 그럴 정도가 되면 장이 완전히 막혀버린다든지 기생충으로 꽉 차서 엄청나요. 아니면은 이제 자리가 넘치면 기생충들이 저번에 얘기하긴 했지만 보통 한 대에 머물러 있다가 자리가 모자라면 막 딴 데 가거든요, 애들이. 근데 걔네가 길을 좀 잘 알고 가는 게 아니라 네. 원래 나 있는 길을 무시하고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그냥 직진. 그러니까 뭐 장을 따라서 내려간다던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장 뚫고 뚫고 근육을 뚫고 벽으로 뭐 그런 식으로 숙주랑 자기가 코드가 안 맞으면 그런 행동을 해요. 그래서 너무 많은 양을 보유하시고 있다면 적당히 이제 좀 양 조절을 하시는 것이. 일단은 기생충 캡슐은 드시지 않는 걸로. 네. 굳이 드시고 싶어서 드셨다 사고를 치셨다 그러면 저에게 제보해 주시면 적절한 치료로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따라가서 수집하는 걸로. 이 두 분 눈 반짝반짝하는 거 보셨어요? 야 대단한 분들이시네요, 진짜. 약간 지금 무슨 사기단 같은 느낌. 사실 마치 느낌이 뭐 권하진 않습니다만 굳이 하시겠다면 저희의 입회화에 저희가 관찰할 수 있는 요건을 좀 충족시켜 주시면서 하시면 참 감사하겠다 뭐 이런 은근히 조장하시는 건 아니죠? 절대 그렇지 예. 않습니다. 예, 우리 박근호 쌤 드실 기세인데요, 표정이? 저는 영양분이 많이 부족한 상태로 지금 거의 30년 이상을 살았기 때문에 나눠줄 게 없어. 더 이상 뭐 누군가한테 나눠줄 거는 없어요. 이거 뭐 보이는 라디오는 아니니까 제 몰골을 볼 수는 없으시겠지만은. 몰골이 별로 좋진 않아요. 네. 아니 지금 말씀하셔가지고 그런데 왜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사람을 두고 예전에 우리가 농담을 네. 그렇게 했어요. 몸속에 기생충이 많은 거냐, 회충이 많은 거냐, 살이 다 어디로 가는 거냐 그렇죠, 이런 그렇죠. 얘기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신빙성이 있는 말이었네요. 근거 없는 말 아니에요. 그렇죠. 예. 특히 예전에는 옛날처럼 영양이 부족했던 시절에는 그렇죠. 네. 기생충을 키우면 확실히 살이 덜 찌죠. 그때만 해도. 근데 뭐 요즘 같은 세대야 기생충에게 나눠줘도 풍족한 세대이기 때문에 그런 말이 예전처럼 그렇게 와닿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근데 뭐 예전에는 회식하면 나가서 하룻밤새 10,000칼로리를 먹는다는데 요즘. 그럼요. 남자분들 회식하면 삼겹살 보통 1인분 안 드시잖아요. 삼겹살 뭐 한 2인분 이상 드시고
소주 이제 한두 병 곁들이고 냉면을 또 1인분을 그 뒤에 또 먹고 2차 가서 맥주 마시고 뭐 치킨 먹고 과일 먹고 뭐 3차 포차 가서 가서 뭐 소주 먹고 이러면 하루에 먹고. 10,000칼로리가 가능하대요. 그럼 4일치를 한 번에 드시는데 뭐 회충 뭐 촌충에 나눠줘도 뭐 전혀 크게- 티도 안 날 네. 정도로 많이 먹어요. 그렇죠. 요즘은 이제 그런 농담을 하셔봤자 신빙성이 없는 말로. 네. 예, 예, 예. 이들의 말을 잘 종합해 보면 기승전 기생충이죠. 뭐.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결론은 프로그램이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결론은 만 칼로리 섭취해도 좋으니 기생충과 함께 공생하자 뭐 이런 얘기로 제가 자꾸 들리네요. 기생충이 있어도 티 안 난다를 강조하고 싶은 거죠. 함께 살자. 저희 항상 지금 3회째인데 방송의 끝에 항상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해서 무시할 수 있는 존재는 없다. 어떤 그 아름다운 생태계의 보존을 위해 기생충을 사랑하자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면서 항상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네. 그 감동받으신 표정이세요, 우리 치과 선생님. 살짝 피곤해지고 있어요. 이게 양쪽에서 막 떠드니까 제가 지금 중간에 앉아 있거든요. 네. 예, 두 기생충의 아버지 어머니 사이에 제가 앉아 있는데 기생충 자녀, 기생충 아들. 네. 전혀 저는 구충제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박근호 선생님은 한번 열심히 설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득해서 뭐 하시게요? 그냥 뭐 그 재미죠, 의미는 뭐. 없어요. 네. 기생충과 함께하는 사람이 한 명 더 늘어난다는 거. 아이고 의미 없다. 오늘 저희가 또 세 번째 기생충 펀팩트 함께 해봤는데요. 두 분 선생님 또 끝으로 한 말씀씩 해주시죠. 오늘도 박멸 얘기를 못한 것 같긴 한데 아니 그래도 구충제 얘기하면 그래요. 네. 얘기했어요. 의미 있었어요. 의미 있었어요. 네. 많았어요. 네. 이렇게 어쨌든 조금씩 앞으로도. 하다 보면 끝난다니까요. 근데 지금 꾸준히 새로운 기생충들이 회마다 몇 마리씩 등장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기쁘고요. 앞으로도 많이 기생충 이쁜 아이들 많이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네. 지금 지구상에 출몰한 기생충이 몇 가지 종류가 될까요? 셀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생충 펀팩트도 끝나진 않겠네요. 그렇죠. 네. 무궁무진하고 파도 계속 나와요. 저희 뭐 보니까 팟빵에서 순위가 네. 꾸물꾸물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기생충처럼. 조금씩 꾸물꾸물. 꿈틀꿈틀. 요 속도로 그냥 꾸준히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는 그거 하나는 기쁘네요. 셀 수 없이 많은 기생충이 있어서 우리 방송이 끝날 염려가 없다는 거. 마르지 봐봐. 않는 샘물입니다. 마르지 않는 혈감작 샘물. 되고 있다니까. 웰컴 투 기생충 월드. 네, 우리 박근우 선생님은 무슨 프로그램인지도 모르고 44분 만에 프로그램 성격 파악하셨고요. 구충제가 되고 싶다는 그 마음 이외에 어떤 걸 느끼셨나요? 뭐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고 속지 마시고 여기에 갑자기 괴벨스가 떠오르면서 계속 듣다 보면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반동 분자가 나타났어요. 네, 우리 정혜진 쌤은 사실 감기로 되게 고생하셨다고 하는데 네. 기생충 이야기 할 때쯤 되니까 다 나오셨다고. 어제까진 그러니까요. 목소리가 안 나왔어요. 아. 그래서 진료 받으신 분들이 제 걱정을 계속 해줄 정도였는데 오늘 오후부터 좀 목이 풀리기 시작을 하면서 기생충의 다행히- 힘이죠. 네. 네. 기생충이 덕분입니다. 네, 기생충의 아버지 정준호 선생님, 기생충의 어머니 정혜진 선생님, 구충제 박근우 선생님과 함께한 기생충 펀팩트 세 번째 시간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